지금은 정확하게 돈 날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기당하기 딱 좋은 딱 그게 있어요. 지금 주신 정보로 보면 조건이 거의 제일 좋은 편에 속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금융회사에서 IT 일을 하고 계시고, 네. 20년 차. 네. 외국계 회사고 지금 재택 위주로 네, 재택이시다. 네. 20년간 직장생활 하시면서 예적금만 해오셨다. 네. 본인 스스로도 프로 수강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죠. 강의 진짜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들으신 강의들 여기 열거하신 것만 봐도 방향이 없어요. 지금 이것저것 다 들어보시고 뭔가는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퇴직은 3개월 뒤고 마음이 지금 생각보다 되게 급하실 것 같아요. 지금 퇴직까지 남은 2, 3개월 사이에 뭐라도 투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직 기간에 대출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하려면 대출 받으려면 네, 퇴직 전에 빨리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네.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네.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준비는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그 대출 때문에 서두른다는 거는 약간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네. 내가 어떤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대상에 대한 공부와 준비가 됐을 때 대출 없이 조금 작게 투자하는 게 훨씬 맞거든요. 지금은 정확하게 돈 날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기당하기 딱 좋은 딱 그게 있어요. 돈 있고 마음 조급하고 퇴직 3개월 남았고 뭔가를 하고 싶고 딱 이 상황. 하나 여쭤볼게요. 뭐 강의 많이 듣는다고 해도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잘 듣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이런 계기가 있었어요.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할까를 선택하려면 뭘 아는 게 있어야 선택을 하는데, 처음에 시작은 21년 9월에 들어와서 강의를 들은 게 재개발 재건축이었어요. 그거를 한 6개월가량 굉장히 열심히 들었는데 금리도 너무 높고 사람들도 가격도 올라갈 때라 약간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첫 투자도 재개발을 하기에는 너무 크다. 내가 과연 이 지역에 대한 시세는 알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실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오히려 그러면 전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뭔지, 기본 세금은 어떻게 내는 건지, 대출은 어떻게 받는 건지 전반적으로 공부 좀 하고 싸게 사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경공매라는 게 있다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봐야겠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네. 그 생각의 방향은 너무 좋네요.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도 하셨어요? 방금 언급된 부분들을 다 강의 한 번씩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나오셨나요? 막상 배웠으니 이론을 적용해 보려고 제가 조금씩 알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경공매는 이제 서울 시내 아니면 경기도권, 수도권 정도로 해서 해야겠다. 그거 가면 제 눈에 좋은 거는 남들 눈에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낙찰가가 도저히 수익이 안 나오는 정도로 거의 감정가에 육박하게 받는 거예요. 금매랑 차이가 없네,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도 쉽지 않네 이러고 그러면은 갭 투자를 해볼까 해서 좀 알아봤는데, 제가 공부한 걸로는 이 시세가 싼 건가?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고 지금 또 약간 하락장이라고 하니까 섣불리 또 하기도 쉽지 않고, 사업을 또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했는데 사업도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프라인을 할까 온라인을 할까 무자본을 할까 하고 하나씩은 다 해봤어요. 그때마다 걱정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닥칠 줄 몰라갖고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엄청 조심스러운 성격이시네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굉장히 약간 뭘 분석하는 스타일이에요, 성격이. 근데 한번 결정 내리면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가장 돈 벌기 좋은 성격 같습니다. 맞아요. 비슷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사실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강의 시장도 엄청 커져서 온갖 강의가 다 생기고 강의 쇼핑을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공부를 하면은 자기만의 어떤 뭐 기준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려지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 강의를 들으면 당연히 그 강사들은 이게 최고다, 맞아. 이거 해야 된다, 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 진입하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구별을 못하고, 어쨌든 이 정도 공부하셨으면 꽤 많이 하셨고,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투자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는 뭔가 어떤 방향은 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방향을 정할 때 가장 기준점을 뭘로 둬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모으신 자금을 갖고 부동산의 시드머니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꼭 부동산에 이 자금을 넣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업도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본인에게 맞고 본인이 잘할 수 있고 차별화하게 뭘 할 수 있는 어떤 분야나 이런 걸 생각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데 사업을 할 때는 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하셔서 처음부터 갖고 있는 자금을 많이 들이거나 이러지 말고 배우면서 서서히 시작을 하시면 되죠. 일단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집 한 채를 사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있어요. 재테크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기본은 어쨌든 집이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집 한 채를 딱 갖고 있는 게 모든 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집 한 채를 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모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쪽으로 노력은 좀 해보셨나요? 아파트 한 채를 사둬야 될 것 같아서 제 거주권 내에서 좀 알아는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일단 가격이 다 커서 제가 갭으로 들어가도 7억 정도는 있어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준신축급에 좀 괜찮은 데에는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억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지금 자금에서 가능은 한데 7억을 넣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자금이 얼마 없잖아요. 저는 그걸로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현금 흐름도 만들어야 돼서 자금을 묶는 게 맞는 건가? 약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 생각을 좀 여쭤본 거고 투자도 중요하지만 투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과 삶이거든. 네. 이제 퇴직하고 오시면 뭔가를 하고 사실 거란 말이에요. 그 뭔가를 하고 사는 것과 투자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돼요. 15억을 갖고 집 한 채를 사고 났더니 나한테 돈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10억을 갖고 뭐 일부는 집을 사고 일부는 뭐 나의 사업 종잣돈으로 활용한다든지 사업에 미천으로 다 사용한다든지 이걸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먼저예요. 저는 이제 20년 동안 일을 시작한 후로는 한 번도 공백이 없었어요. 이직 기간도 뭐 거의 하루나 이틀 공백으로 해서 다음 회사로 이직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해외에 이직할 때조차도 일주일 정도의 공백밖에 안 두고 바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20년을 끊임없이 일을 했는데 제가 좋아서 택한 일이에요. 원 없이 하긴 했는데 저도 하고 싶은 일이 또 있고 제가 만약에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되면 그 생각은 해봤어요. 일생에 딱 1년만이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쪽에 사업도 좀 구상해보고 근데 또 현실적으로는 월급이 이제 매월 나오는 게 없어지니까 현금 흐름도 빨리 만드는 제가 좋아하는 쪽의 사업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뒤죽박죽된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와 비슷한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약간 살짝 소름 돋았어요.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열심히 20년 동안 한 가지만 해오면서 살으셨고 잘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합니까? 돈을 더 모아서? 아니에요. 돈은 지금도 충분히 잘 모으셨어요. 이 정도 모으신 거는 정말 많아요. 그러니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사업이란 건 쉽지 않은 거고 당연히 처음 시작하는 거고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거하고 결을 잘 맞춰서 작게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프로 수강러가 될 때가 아니고 이런 쪽으로 과연 내가 작게 사업을 시작할 곳이 그런 분야가 뭐가 있는지를 이런 공부를 지금 깊게 파고 드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뭐 작게라도 또 취업을 할 수도 있죠. 이런 곳에. 내가 반드시 자금을 들여서 창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안에 취직을 하셔서 종업원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사업의 구조를 한번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창업할 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나에게 맞는 집은 하나를 사놓든지 또 아니면 그 과정에서 또 내가 앞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그런 부동산 이런 것도 조금씩 뭐 준비하는 걸 생각하든지 이래 볼 수는 있어요. 순위 자체가 저는 부동산 쪽 순위보다 일에 초점을 먼저 맞추고 거기에 이제 부동산은 이제 나중에 껴맞추 이런 쪽의 순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큰 사업을 해가지고 그냥 돈 한꺼번에 집어넣고 사업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게 어쨌든 경험을 하면서 점점 사업이 커지고 해서 향후에는 이런 주거 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공생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려면
사실은 다른 일을 조금씩은 해보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년 동안 너무나 열심히 사시긴 했지만 그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는 돈을 한 번도 안 벌어보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네, 드는 맞아요. 거예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나는 거기다 연결을 해서 이직을 하시거나 하실 생각이 거의 안 되는 지금 상황이면 정말 10,000원도 안 벌어본 사람이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 맞아요. 일이 아닌 경우에서는. 네. 작은 거 경험해보시고 또 뭐 진짜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 같은 걸 시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네. 없어 이제는. 저희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금액이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뭐 프랜차이즈 같은 걸 알아보셔가지고 갑자기 딱 차려 마케팅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 경험치가 0이야. 그 돈 거의 그냥 1, 2년 안에 다 날리게 되는 확률이 정말 너무 높거든요. 여유가 그래도 있지만 날아가는 것도 한순간이거든요. 경험치가 없는데 작은 것부터 조금 시작을 해서 경험을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하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 사업을 했을 때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로 따져보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업에 내 열정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마인드부터. 온라인 마케팅 나 잘하는지 브랜딩 같은 거 중요한데 이거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목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80점, 90점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 시작하면 안 됩니다.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생활비를 정말 최소화를 뭐 만약에 하더라도 뭐 내가 1년 혹은 6개월 동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럼 돈을 못 버는 일이 하나 있더라도 거기서 사업의 방향을 또 발견을 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정말 사랑해서 이제 여태까지 했던 IT 일도 20년 동안 즐겁게 했는데 어떤 일이든지 20년을 그렇게 꾸준히 잘하신 분은 다른 일도 잘하실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경험치 없는 상태에서 저희는 돈 들어가는 일을 바로 하시지는 말고 그러다가 점점 이제 좀 방향성이 찾아진다 싶으면 그 일을 이제 구체화를 시켜가지고 하시고 투자도 해보시고 하는 게 어떨까.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일 잘 찾아보시고 자금 있는 거는 저는 시기적으로 아까 보신 지역들 다 좋거든요. 저는 이쪽에서 적절하게 좀 살집 있으니까 전세 끼고 한 채 사두는 거 지금 괜찮더라고.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 네.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책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직장만 다녔지? 뭐 했지? 진짜. 불안하신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대출도 담보물 괜찮으면 잘 나옵니다. 나중에 직장 없어도.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죠. 마음이 너무 급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